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김수경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제주부터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금요일에는 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맘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습기입니다. 눅눅하고 참 찌뿌둥하고 기분까지도 다운되게 만드는데요. 오늘은 초간단 습기 제거법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커피 드시고 남은 찌꺼기 있으시죠? 커피 찌꺼기 그리고 양초나 굵은 소금 집에서 뭐 흔히 있는 이런 재료들인데요. 이런 게 있으면 굳이 습기 제거제가 없어도 습기 제거가 말끔하게 또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옷장이나 서랍장에 신문지를 두툼하게 깔고 옷 사이에 넣어두면 좋다고 하고요. 또 비에 젖은 신발 참 또 골칫거리죠. 이 장마철에 신발 속에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넣어두면 또 신발 속 습기도 없앨 수 있다고 하니까 장마철에 좀 깨알 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건 또 어떨까 싶네요.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도곡지점의 이준호 차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은 매매하실 때 좀 징크스 이런 거 있으세요? 징크스 같은 거? 징크스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네. 기분을 좀 많이 좋게 기분 나쁜 일이 주변에 아예 안 생기게 하려고 출근 시간이라든가 그럴 때 좀 주의를 많이 해요. 아, 현명하시네요. 그렇죠? 네. 사실 기분 안 좋으면 그날 매매도 좀 꼬이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또 매매 징크스 없이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귀환하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다 좀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여전히 또 포트폴리오에서 좀 속썩이고 있는 종목들 꼭 한두 개씩은 들고 좀 고민하시고 계시지 또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도 기다리고 계실지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디 사세요? 여기 부산이에요. 멀리서 또 전화 주셨네요. 부산 제가 올해 초에 여행 갔었거든요. 네, 굉장히 또 좋더라고요. 네. 네, 부산 어느 쪽에 사세요? 저는 북구요. 북구요. 북구면 해운대하고 좀 떨어진 예, 곳인가요? 거리가 좀 있죠. 그래도 뭐 조금만 나가시면은 또 바다가 굉장히 또 많잖아요. 좀 좋은 곳에 살아서 또 부럽네요. 네. 어떻게 집에서 좀 주식 매매하고 계세요? 네, 하고는 있는데. 직장은 잘안 안 돼요. 다니시고 집에서 주식 하고 계신 거죠? 네, 주부예요. 주부시군요. 재테크 자산도 많이 불리셔야죠. 네. 주식하고 또 다른 거 하는 거 있으세요? 재테크? 아니요, 없어요. 없으시고 오로지 주식에만 지금 투자를 하고 네. 계시군요. 어느 정도나 좀 운용하실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한 2억 5천 정도 되는데. 네. 너무 손실이 많이 나서 2억이 안 돼요. 처음에는 2억 5천 정도로 최근에 시작하셨는데 조금 손실이 나셨군요. 네. 네. 어느 정도나 좀 주식 하신 지는 얼마나 좀 되셨을까요? 주식 계좌를 가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네. 처녀 때부터 해서. 네. 근데 그냥 가지고 있던 거고요. 네. 이제 2010년부터 조금씩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의미 있게 정말 주식을 했다라고 좀 말할 수 있는 기간은 한 5년 정도라고 저희 네. 보면 되겠네요. 네. 어떻게 좀 종목을 매매를 하실까요? 좀 매매 스타일을 어느 정도 좀 잡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평소 어떻게 좀 매매하세요? 방송을 주로 많이 보고요. 네. 신문도 가끔 보긴 하는데 네. 용어도 조금 어렵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방송에 많이 의지하는 편이에요. 역시 또 저희 방송을 보시고 또 많이 좀 힌트를 얻어 가시는 것 같아요. 종목을 일단 뭐 고르시면은 어떻게 좀 운용을 하실까? 좀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 내는 거 좋아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빠르게 좀 매매하는 걸 또 좀 선호하실까요? 안전한 걸 골라서 네.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생각은 하시는데요. 생각은 그런데 네. 제가 행동하는 건 다른 것 같고요. 참 그래요, 또.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종목을 선택하면은 길게 좀 들고 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일단 시장 흔들림에 조금 영향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사장님 일단 가장 문제는 종목을 선택하고 확신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원래는 좀 길게 가져가고 싶었는데 이게 아닌가. 그래서 중간에 또 매도하시고 이런 과정 좀 반복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확신 부분은요, 사실은 100% 확신을 갖고 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 제가 생각할 적에 좀 주식 보는 눈이 좋으신 분들한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계와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확신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갖고 저도 이러한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좀 많이 여쭤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쥐도 늙은 쥐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깨닫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많은 경험이랑 연륜이 좀 필요하고요. 그 워렌 버핏 이런 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련한 여우로 변한 거지 뭐 젊을 때부터 그렇게 잘났던 건 아니고요. 국내에서도 주식해서 좀 많이 벌으셨다고 하는 분들 대부분 다 50대 이상이니까 나이만 많아졌다고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고 세상을 살아왔던 어떤 연륜, 자기 노력 그런 것들이 겸비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요하다가 그러한 단계로 올라간 것 같고요. 즉 원래 어떤 확신을 갖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포털이라든가 이런 뭐 게시판도 보고 남의 생각도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러한 노력은 헛된 노력일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전자공시 들어가셔가지고요. 뭐 하는 회사고 그 회사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기회 요인이 뭐고 위협이 요인이 뭘까 이거를 내가 정리정돈을 이미 딱 해놓은 상태면은 어떤 뉴스가 왔을 적에 구획 정리가 조금 빨리빨리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전자공시 사업 보고서 보면 한 10페이지 정도씩 보통 될 거예요. 근데 그거 읽는 거 되게 귀찮아해요. 그래서 그것 정도 좀 보시고 제가 잠깐 예를 하나 드리라면은 제가 아이스크림 하는 사람이 뭐 빙그레다라고 치면은 빙그레란 회사의 강점 그러면은 뭐 품격이 있는 브랜드다 뭐 이 정도로 이건 내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뭐 품격이 있는 브랜드다라는 강점을 갖고 약점이라면은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최근에 사업이 잘 안 되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뭐 기회 요인이라면은 브라질에서 뭐 메로나가 뭐 많이 팔리고 있다. 요거 뭐 기회 요인이 될 거고 뭐 위험 요인이라면은 뭐 웰빙 시대에 맞게 뭐 설탕이 많아서 좀 거부할 수도 있겠다. 요런 거 자체를 개개 그 종목마다 요거 구획 정리를 딱 해놓고 바라보시면은 굳이 포털 같은데 안 보셔도 되고요. 내 마음이 흔들릴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이 사업이잖아요. 네. 전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걸어오고 이래도 뭐 길에서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주식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훨씬 더 편한 조건에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은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멘토도 필요가 없고요. 한 많으면 2명, 3명 정도만 좀 구획 정리 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주변에 갖고 계시면은 지금 시청자님 이제 노후 대비해서 그런 준비는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큰 틀에서 좀 주식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좀 내 자신을 믿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자라는 얘기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으세요. 아마 종목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정리 좀 해주시면서 교통 정리해 주실 예정이거든요. 일단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저희 포트폴리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불러주실까요? 아, 제가요? 네. 대한항공 50% 네. 66,000원이요. 또 가지고 계신 종목이 대우증권 네. 5% 16,800원. 그다음에 웰크론 20% 6,600원. 그다음에 대현 10% 3,400원. 유진기업 10% 7,600원이에요. 네, 5종목 좀 들고 대응하고 계시고 대한항공의 비중이 왜 이렇게 좀 많아지셨어요, 시청자님? 계속 좀 더 사 모으신 거예요? 단가 낮추겠다고? 이게 네. 5년 전에 사서요. 아, 네. 네, 여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요. 상당히 조금 되셨겠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꽤 됐네요. 5년이면은.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마음고생 심하셨을 거 아니에요. 대한항공 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고민되시는 종목 좀 봐드릴게요. 이준호 차장님과 편안하게 좀 상담 나눠주세요. 네. 네. 네, 시청자님 그 가지고 계신 거 네. 뭐 위한다는
개념으로 뭐 좋아질 거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돈이니까 차갑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이 대한항공도 뭐 오래전에 매수하신 거고 매수 단가도 굉장히 좀 높게 현재가 대비 있어요. 그런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약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하는 종목이에요. 네. 이 경우는요. 그래서 유가 올라가면 올랐다고 빠지고 요새는 메르스라고 빠지고 종목의 환경이 완벽하게 세팅이 돼서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대한항공은 그 여객 부분 성장이 좋아야 되고 글로벌 경기 호전으로 화물을 많이 실어 날라야 돼요. 네. 그런데 여객 부분의 성장도 누군가가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되는 거고요. 네. 화물 수송량 확대도 제조업체가 사업이 잘 돼서 배송을 많이 시켜야지 화물이 확대가 될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즉 세상을 내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남이 끌어놓으면 부수적으로 끌어가는 업종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뭐 원가 절감이라든가 이런 내적인 요인이 많지가 않고 외적인 요인에 많이 흔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이제 좋아하는 종목은 아닌데 여기까지는 그냥 제 생각이고요. 그 어떤 사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2013년도에는 뭐 적자였어요. 196억. 그리고 작년에 3,900억 이익이 나왔고 올해 1분기에 1,900억 정도 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예상치는 9천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고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한 780% 늘어난 건데 이게 참 애널리스트라는 분들이 웃긴 게 자기들 기대에 못 미쳤다고 네. 그리고 또 유가가 또 한 30% 밑에서 올라오면서 그 부담 요인 가지고 요 타이밍에 메르스를 만난 거예요. 대한항공이요. 네. 그래서 요 메르스야 뭐 지나갈 이야기지만은 과거에 2003년도 사스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은 2003년도에는 인천공항 기준 국제 여객 수요가 3에서 6월 달에 한 두 자릿수로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이미 3월에 바닥을 만든 경우가 있어요. 사스일 때. 그래서 지금 메르스든 뭐 실적이 자기들 예상보다 조금 나쁘다 해서 떨어졌든 주가는 바닥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일단 4월 실적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 한 16% 정도 이제 올라는 왔어요. 그래서 실적 개선은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메인이 돼가지고 올라갈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지금 손실로 계신 종목이 딱 50%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뭐 도와드릴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 아프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기가 저도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나약해지네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을 좀 보고요. 네. 대한항공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예, 다른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대우증권 보면은요. 네. 뭐 5% 사셨는데 최근에 사신 거예요? 네,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네, 뭐 대한항공이 워낙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거 살 돈이 없으셔가지고 5% 사신 것 같은데 맞죠? 네. 네, 맞아요. 이게 금리 인하 뭐 수혜주라고 하죠. 증권주 그리고 건설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건설주라는 것들은 아직까지도 좀 건강하지 못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오갈 데가 없어서 증권주로 좀 몰렸던 부분도 있고 지금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원하고 있고요. 소비 심리의 개선도 원하고 있어요. 또 메르스 이전에도 10조 원 안팎의 추경 예산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요번에 메르스 확산 때문에 그 성장 손실분을 감안하면 아마 추경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요. 네. 그 추경 예산은 아마 메르스에 대한 대응 조치의 성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우려하는 소비 위축, 소비 진작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정부의 그러한 고민이 녹아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정부는 시청자님보다 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보다 힘을 가진 자가 고민하는 쪽에 같이 포커스를 두게 되면은 우리 종합이 올라갈 때 증권주도 따라 올라갔어요. 네. 반대로 코스닥 올라갈 적에 뭐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종합이 올라갈 적에 못 올라갔던 거 대표적으로 뭐 기계업종이라든가 철강업종이라든가 종합이 올라가거나 말거나 하락세인 종목들이 있고 종합이 올라갈 때 같이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주도주라는 것은 종합이 상승할 때 최소한 동행하거나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고요. 그래서 대우증권은 사실 지금 5%가 아니라 이런 쪽에서 한 50% 정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저기에 너무 많이 가 있어가지고 아까도 드릴 말씀이 별로 없다라고 그랬는데 다른 종목들 좀 점검해 가면서 네.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도 일단은 더 좋고 더 샀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웰크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네. 왜 사셨어요 혹시요? 아, 웰크론을요. 네, 그 메르스 오기 전에 우연하게 봐서 네, 샀다가 한번 팔았어요. 네. 팔았는데 잘 팔았는데 제가 다시 잡은 거예요. 그 메르스로 인해서 면목 종목들이 올라왔고 웰크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네. 원래 여기는 초극세사 이용해서 이제 기능성 침구 만드는 회사고요. 네. 매출의 70%가 침구예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 자회사 웰크론 헬스의 그 여성용품 예지미인이라는 거, 그거 중국 수출이랑 나노 소재 이용한 마스크 판매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문제는 회사는 멀쩡한데 테마로 엮이면서 단기간에 급등한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금융위기 때 요 업종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은 회사들이 가진 자가 전부를 독식할 수가 있거든요. 마치 영업무역이 금융위기 때 그래갖고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요. 네. 그런 구조인데 결론적으로 일 열심히 하고 좋은 회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하지 않게 테마에 엮여서 오바를 한 부분이 문제이고 시청자님은 거기서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네. 다시 급등이 나올지 내일부터 따다다당 올라갈지 어쩔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네. 모르는데 최고치를 만들었던 6월 3일, 6월 4일 날 거기서 거래를 많이 형성을 해놨어요. 네. 그 얘기는 당분간은 횡보 수준의 흐름 또는 별로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보다 더 올라갈 여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 같으면 네. 내 가슴이 탐욕으로 가득 차서 이걸 잡았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래는 이미 6월 3일, 4일 다 터져서 약간 빈집에 지금 혼자 들어가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매도하시고 차라리 대우증권 쪽으로 비중을 늘려가지고 성공 확률을 좀 더 높여가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뭐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요거는 뭐 답이 되셨죠? 네. 네. 그리고 대현을 말씀드리겠는데 대현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지난주 투자 전략에서 뭐 관심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성 의류고요. 주쿠 모조 에스핀 듀엘이라는 거 이제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여성 옷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주변에 여쭤보면은 좋은 거라고 면접 볼 때 꼭 필요한 옷이다라고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듀엘이라는 거 25세 정도 되시는 여성들이 즐겨 입으신데요. 요거 네. 중국 수출 개시하고요. 중국 랑시 그룹향 듀엘 브랜드 수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모조 에스핀 브랜드도 라이센스 계약을 했고 하반기부터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한대요. 네. 여기까지는 뉴스예요. 뉴스고 나온 사실이고요. 그리고 대연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뭐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은 미국은 소비 국가예요. 네. 예, 남의 나라 물건을 수입하지요. 그러면은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물건을 파니까 미국이 고마울 거고요. 네. 미국은 그걸 이용해서 패권을 장악해서 전 세계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가만 보니까 나도 세계 최강이 되고 싶은데 언제까지 내가 메이드 인 차이나 찍어가지고 전 세계 공장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시진핑 들어서면서 우리도 소비하자 해서 소비국가의 전환을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게 중국의 마음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저 코올리개들이 어디 감히 나랑 어깨를 나란히 해서 기분이 나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좀 키워줘야 되겠다 하니까 야 아베야 너 인도 좀 갔다 와봐라. 그러니까 아베가 가서 격려해주고 오고 인도 주가도 그렇게 해서 막 올라가고 그래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펀드를 들어도요. 최소한 인도라든가 중국 내수라든가 그렇게 들어가야지 지수 움직이지도 않는 데 가서
국내 인덱스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대연의 브랜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중국의 소비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들이 꿈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중국 소비한다고 중국만 가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돈 주는 건 아니고요. 락앤락 같은 경우는 중국 가서 짝퉁이 범람해가지고 지금 하도 고생만 하다가 지금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죠. 네. 그래서 아무거나 중국 하지 말고요.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거에 가서 들어가면 좋은데 대연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제 생각은 있다 싶고요. 지금 거래만 잔뜩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앞선 대우증권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수익을 챙겨갖고 이쪽으로 저는 한 2, 3개월 후에 오면은 네. 정배열 딱 세팅이 돼서 거래가 막 모이기 시작할 때 여기다가 50%도 딱 해놓으시면은 손실분은 상당히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전력을 투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진기업을 볼게요. 요것도 최근에 사신 건가 봐요? 네, 맞아요. 뭐 하는 데는 아시죠? 네. 레미콘 제조하고 건자재 유통하고 건설 사업 하는데 그 회사 실적은 좋아져요. 2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커졌고 이익도 한 43% 커졌고 올해 분양 시장 2분기에 집중돼 있고 하반기부터 수도권 분양 비중 50%대로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좋아요. 그런데 이제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레미콘이라는 것은 지역형 산업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품 생산한 다음에 뭐 이렇게 돌아가는 차 있잖아요. 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럭은 90분, 덤프 트럭은 60분 안에 도달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굳으니까. 그래서 지역형 산업의 특징을 갖고 있고 이건 재고가 없는 산업이죠. 무재고 산업이고 도시형 산업이에요. 어디 저기 먼 지방에서 서울까지 이거 배송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사의 발주가 대부분 인구가 집중된 도시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발생되고 한시적인 제품 특성상 도시권에서 생산되는 도시 집중형 산업이에요. 그런 거 봤을 적에 여기 뭐 하반기부터 수도권 분양 비중 늘어나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점을 볼 때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과 어느 정도는 일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1차로 한번 급등하면서 많이 거래를 모아놨고요. 네. 두 번째로 지금 막 급등하면서 거래 모으고 있거든요. 요거와 똑같이 생긴 거래를 만들었던 게 5월달 한 달 전으로 가면 NX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한번 올랐다가 네. 한번 눌러서 해놓고 거기서부터 쭉 뽑았거든요. 그러한 어떤 형태를 지금 유진기업이 딱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냥 깔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네. 산업의 성장이 아주 크게 갈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화끈한 종목이니까 화끈하게 기회 주면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조금 뭐 한 달 안으로 들고 계시면은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막 빨리빨리 말씀드려가지고 좀 결론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네. 대한항공은 제 의견이에요. 저는 안 하니까 올라왔으면 매도했으면 좋겠는데 일부가 됐건 다가 됐건 1차로 한 45,000원에서 55,000원 정도 했으면 좋겠고요. 네. 35,000원에 다 팔든 55,000원까지 뭐 조금 팔고 좀 기다려보든 그런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은 약간 조성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대우증권은 5%가 아니라 더 사자. 그리고 웰크로는 매도해서 대우증권, 웰크로는 20% 갖고 있으니까 대우증권에 다 엎으자 하고 대여는 더 사자. 근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웰크론 같은 거 대우증권으로 엎어가지고 좀 한 달 정도 기다리면은 대형 같은 게 준비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네. 그 사이에 유진기업이랑 대우증권 엎은 거랑 팔아갖고 대연 정도로 한 달에서 2개월 사이로 이렇게 가면은 네. 어느 정도 만회는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이상 뭐 제 생각 말씀 뭐 다 드렸는데 네. 그거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안 그래도요, 전문가님한테 제가 오늘 전화를 드린 게 네, 대한항공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네, 반 정도를 그냥 지금이라도 팔까 하고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저는
아까 좀 냉정하게 말씀드린다 그랬지만 사실은 냉정하지 못해요. 가슴이. 솔직한 말로는 다 팔아버리고 지금 좋은 것들이 많이 널려 있어요. 네. 널려 있는데 지금 내 목 붙잡고 지금 끌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조금 마음은 아파요. 그랬는데 지금 그걸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팔고 난 다음에 넥스트 그 다음 과정에서 어떻게 잘 헤쳐나가실까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였고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다음을 할 적에 다음번에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유흥각이 드러난 쪽으로 증권주도 괜찮고 저도 뭐 최근에 뭐 투자 전략 이런 데서 제약주 뭐 변하지 않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 이거 했다, 다음 주 이거 했다 이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네, 참 들으면서 대한항공을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짝사랑했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가 않아서 상당히 좀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다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일단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정리할까 그 부분이 좀 많이 고민이 돼서 전화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글쎄요, 어떨까요? 좀 45,000원에서 55,000원 선까지는 좀 반등 기다려보자라는 좀 코멘트 주셨거든요, 시청자님. 네. 네. 그리고 뭐 좋은 종목도 대현이나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비중 더 실어서 가져갈만 하다고 하셨으니까 대한항공에서 못 본 수에 꼭 이런 종목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네. 도움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몇 년 동안 끌고 가는 종목에서 수익이 안 날 때 이렇게 수익이 점점 더 손실이 많아질 때 얼마나 좀 마음고생을 하시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의 좀 저희의 좀 전략이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에 종목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보모터스, 시젠 이런 종목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중국장 마감 먼저 보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 종목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